내게 만약 100만 달러가 있다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속담이 진리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개혁제자 목회자인 프랭크 W. 건설러스가 들려준 이야기로 그는 시카고의 한 목적정 지역에서 목회를 했다. 대학 시절에 건설러스는 교육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느꼈다. 그리고 자신이 대학 총장이 된다면 그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건설러스는 젊은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에 총괄 책임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정통적인 교육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대학을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100만 달러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에게 그 액수의 돈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야망에 찬 젊은 목회자의 머릿속은 이 질문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어떤 해결책도 나오지 않았다. 매일 밤 그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에 대해서 고민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이 생각뿐이었다. 어디를 가나 이 생각에 사로잡혔다.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한 끝에 그를 사로잡는 잡념이 되었다. 100만 달러는 큰 액수이다. 하지만 그는 한계는 스스로 정한 것일 뿐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철학자이자 목사로서 건설로서는 목표를 명확히 세우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점임을 알았다. 성공한 사람들이 대개 그러하듯이 말이다. 또한 그 목적을 물질적인 실체로 받고 불타는 열망이 뒷받침되면 생동력과 생명력 그리고 힘이 생겨나는다는 사실도 알았다. 이 모든 위대한 진리를 알고 있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디에서 어떻게 100만 달러를 손에 넣을 수 있을지는 알지 못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아이디어는 좋지만은 필요한 100만 달러를 구할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라며 포기했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건설로서만큼은 달랐다.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여기서 소개하려고 한다. 어느 토요일 오후에 방에 앉아서 계획을 실행할 돈을 모을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 생각을 했지만은 생각하는 일 말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이제 생각을 행동, 액션으로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일주일 내에 100만 달러를 만들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마련할지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 내에 돈을 마련하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리고 정한 시간 내에 돈을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결심에 이르자마자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확신이라는 신비한 감정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마치 내 안에서 누군가가 어째서 그 결정을 이제 한 거야? 돈은 이미 오랫동안 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급속도로 일이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신문사에 연락해서 다음날 아침에 내게 100만 달러가 있다면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일어나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실 그 일은 조금 더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년 가까이 준비해왔던 설교였기 때문이죠. 그 설교의 주제가 되는 정신은 이미 내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되기 훨씬 전에 설교 원고를 마쳤습니다. 침대로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스스로가 이미 100만 달러를 가졌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다음날 아침에 나는 일찍 일어나서 욕실에 가서 설교문을 읽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돈을 가지게 될 거라는 확신의 감정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흥분한 나머지 설교문을 읽고 나갔고 강단에서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 그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교 노트를 가지러 가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이 왔죠. 그게 설교문을 대신해서 내 잠재의식이 필요한 재료들을 내어놓았으니까요. 설교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나는 눈을 감고 나의 꿈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청중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만일에 100만 달러가 내 손에 주어진다면 뭘 할지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젊은이들이 실용적인 내용의 교육을 받으면서 신성을 배양할 수 있는 위대한 교육기관을 조직하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을 때 뒤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았던 한 사람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 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뭘 하려는 건지 궁금했어요. 그는 강단으로 손을 내밀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일을 모두 이루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100만 달러만 있다면요. 목사님과 설교 내용에 대한 제 믿음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 사무실로 오시면 100만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필립 D. 아머입니다. 젊은 건설로서는 다음날 아머의 사무실을 가서 100만 달러를 기부받았다. 그 돈으로 그는 아머 공과 대학을 세웠다. 이는
대부분 목회자가 평생에 걸쳐서 구경할 수 있는 돈보다도 큰 액수이지만 이 돈을 얻기 한 생각은 젊은 목회자 마음속에서 순식간에 생기는 것이었다. 100만 달러는 생각의 결과로 얻어졌다. 그 생각을 뒷받침한 열정은 젊은 건설로스의 마음속에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키워진 것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건설로스가 돈을 구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한 후에 36시간 안에 그 돈을 얻으려다는 점이다. 결과를 만들어낼 확고한 계획과 함께 말이다. 100만 달러에 대한 젊은 건설로스의 희미한 생각에는 전혀 새로울 것도 특이한 점도 없다. 힘없이 원하기만 할 뿐이었다. 그 예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비슷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그 기점할 만한 토요일에 도달하는 결정에는 뭔가 특별하고 다른 점이 있다. 그가 모험을 제치고 일주일내로 그 돈을 얻고 말겠어라고 확고하게 말했던 일 말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가지기로 한 사람의 편에 서는 것 같아. 더구나 건설로스 박사가 100만 달러를 얻어낸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다. 당신에게도 이 원리가 열려있다. 이 보편적인 법칙은 젊은 목회자가 이를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때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유용하다. 이 책에서는 이 위대한 법칙의 13가지 요소들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그 사용법에 대해서 제안하려고 한다. 아사 캔들러와 프랭크 건설로스 박사 사이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분명한 목적과 확고한 계획이 있다면 생각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근명선실하게 일하면 부자가 되리라고 믿고 있다면 생각을 버려라. 이는 진실이 아니다. 부는 그것도 막대한 부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는 명확한 원칙에 따라서 분명한 요구를 해야만 찾아온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아이디어는 상상력을 불러일으켜 행동을 촉구하는 사고 자극이라고 할 수 있다. 영업의 트렌드는 아이디어가 상품을 알 수 있는 곳에서 팔리게 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다. 성공한 영업사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이 평범한 것이다. 영가로 책을 파는 한 출판업자는 출판사들의 크게 이득이 될 만한 사실을 확인했다. 많은 사람이 책의 내용이 아니라 제목을 보고 구매한다는 점이었다. 그는 잘 팔리지 않던 책을 제목만 바꾸었고 그 책의 판매량은 100만 부 이상이었다. 내용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단지 베스트셀러라는 문구를 넣어서 새로운 편지를 만들어서 씌웠을 뿐이었다. 아주 간단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아이디어이다. 상상력이다. 아이디어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다. 그 아이디어를 창안해낸 사람이 가격을 붙이는 것이다. 그리고 영리한 사람이라면 그 가격을 얻어낼 수가 있다. 영화 산업은 한때의 100만 장자들을 만들어냈다. 그들 대부분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능력은 없지만 아이디어를 알아보는 상상력을 지니고 있었다. 막대한 부에 대한 그의 모든 이야기는 아이디어의 창안자와 아이디어를 파는 사람이 협력해서 조화롭게 일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 카네기는 자신이 하지 못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곁에 주었다.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사람,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이 카네기와 그 장본인들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많은 사람이 인생에 멋진 우연의 길을 기대하며 살아간다. 멋진 우연의 기회를 줄 수는 있겠지만 가장 안전한 계획이란 우연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내게도 멋진 우연이 있었다. 그 우연은 내게 인생 최고의 기회를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자산이 되기까지는 25년 동안의 단호하게 매진하는 노력이 필요했다. 내 인생에서 멋진 우연, 즉 행운은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고 그와 함께 일한 것이었다. 이 만남에서 카네기는 성공의 원칙을 성공 철학으로 체계화하는 아이디어를 내 마음에 심어주었다. 많은 사람이 나의 25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통해 이익을 얻었고 이 성공 철학을 적용함으로써 부를 이루었다. 시작은 단순했다.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였다. 멋진 우연은 가지를 통해서 얻지만은 결단, 확고한 목표를 이루겠다는 열망, 25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은 필요했다. 평범한 수준의 열망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실망이나 낙담, 일시적인 패배, 비판적인 생각, 시간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겨낼 수가 없다. 오직 불타는 열망, 10년만이 가능하다. 카네기가 내 마음에 처음 아이디어를 심어준 순간부터 나는 방향타를 잡고
다스리며 유도하면서 그 불씨를 살렸다. 아이디어는 점차로 스스로 힘을 지니고 거대해졌고 마침내는 그것이 나를 조정하고 다스리고 이끌었다. 아이디어란 이런 것이다. 처음에는 내가 아이디어에 생명을 주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거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스스로 힘을 발휘하여 모든 저항을 쓸어버린다. 아이디어는 보이지 않는 힘이지만 이를 탄생시킨 육체적인 내보다도 훨씬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심지어 자신을 창조해낸 내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살아남는다. 아이디어 에 대해서 이야기했네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부를 향해서 가는 6번째 원칙은 체계적인 계획이다. 열망을 행동으로 구체화하기, 체계적인 계획. 자, 이제까지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또 얻은 모든 것을 열망의 형태로 시작이 되며 열망이 초상적인 형태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되는 과정의 첫 단계로 상상력의 공장에서 열망을 구체화할 계획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장에서 돈에 대한 열망을 재화의 형태로 바꾸는 첫 단계의 6가지의 확실하고도 실용적인 단계를 발견하고 배웠다. 이 단계 중에서 하나는 이런 변화를 일으킬 확실하고도 실용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실용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자. 첫째, 부를 축적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곁에 두어라. 후에 설명될 저력 집단 원칙을 이용하라는 뜻이다. 두 번째, 저력 집단을 결성하기에 앞서 그들의 도움에 대한 대가로 그들 개인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라. 대가 없이 무작정 일할 사람은 없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절한 보상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그 보상이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다. 부를 축적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완벽하게 세울 때까지 저력 집단의 사람들과 적어도 한 주에 2번은 만나도록 해라. 가능하다면 더 자주 만나는 것도 좋겠다. 저력 집단의 사람들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지내도록 해라. 이 지침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면 실패를 마주할 것이다. 저력 집단 원칙은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저력 집단의 원칙은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 4절대를 기억하라. 첫째, 당신은 매우 중요한 일을 착수하고 있다. 이 일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다른 사람의 경험, 교육, 타고난 능력, 상상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막대한 부를 이룬 사람들 모두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다른 사람의 경험, 교육, 능력, 상상력, 타인의 도움이 없이 막대한 부를 보장할 만큼 충분한 경험과 교육, 타고난 능력, 그리고 지식을 지닌 개인은 없다. 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신이 채택하는 계획은 당신과 저력 집단 구성원들 간의 합작품이어야 한다. 혼자서 전체의 계획을 혹은 그 일부분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저력 집단 연합의 구성원들에게 계획을 검수받도록 해라. 처음 채택하는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계획으로 대체하라. 이 새로운 계획도 실패하면 또다시 대체해서 당신에게 맞는 계획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라. 바로 여기에 대부분 사람이 실패하는 원인이 있다. 실패한 계획을 대체할 새로운 계획을 만들 만큼 끈질기게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도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부를 이룰 수가 없다.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도 일시적인 패배일 뿐이지 영원한 실패가 아님을 기억해라. 단지 계획이 견고하지 못했다는 뜻일 뿐이다. 또 다른 계획을 세워라. 다시 시작해라. 토마스 A. 에디슨은 백일등을 발명하기 전에 1만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 이 말은 그의 성공의 노력이 성공의 멸류관을 쓰기까지 1만 번의 일시적인 패배를 겪었다는 뜻이다. 일시적인 패배가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뿐이다. 바로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 수많은 사람이 부를 이루고 확실한 계획이 없음으로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헨리 포드가 부를 측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뛰어나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견고한 계획을 채택하고 따랐기 때문이었다. 포드보다도 더 교육 수준이 높은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지만 부를 축적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다. 계획이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서 성공의 수준이 결정이 된다.
이는 당연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나 사실이다. 사무엘 인설은 1억 달러가 넘는 자산을 이뤘다. 인설은 견고한 계획 덕분에 부를 이루었다. 경제 공황으로 인해서 인설은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 새로운 계획이 견고하지 못한 탓에 일시적인 패배를 겪어야 하였다. 현재 인설은 노령의 나이고 일시적인 패배로 보기보다는 실패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의 경험이 실패로 끝이 난다면 이유는 그가 새로운 계획을 세울 불같은 끈기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음속에서 포기할 때까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강조되어야 한다. 개별 조짐이 보일 때 미리 쓰러져 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제임스 힐은 동부에서 서부를 가로지르는 대륙 횡단 열차를 건설할 때 처음에는 자금으로 모으는 데 실패했지만 새로운 계획을 세워 실패를 승리로 바꿨다. 헨리 포드 역시 자동차 업계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는 물론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거듭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고 경제적인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갔다. 막대한 부를 일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대개 그들의 일군 성과만 본다. 이 성공 철학을 따르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부를 일구리라고 기대하지 마라. 정도 포기자가 될 뿐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돈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돈은 성공의 원칙을 통해서 열망이 금전적인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활성 물질일 뿐이다. 돈은 움직이지도 생각하지도 말하지도 못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열망을 품고 그것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듣는다. 돈이라는 것은 열망을 통해서 가진 사람들에게 채워지는 것이다. 이런 말이네요. 노동력 판매 계획. 자, 요, 다시.